북한 해커들이 AI로 악성 코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사이버 보안 기업 카스퍼스키가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의 최신 악성 코드를 뜯어봤더니 안에서 이모지가 달린 주석이랑 문법 오타가 우르르 쏟아진 거예요. 이게 왜 충격적인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김숙희가 어떤 조직인지부터 짚고 가야 해요. 2013년에 처음 식별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인데요. 보안업계에서 기술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온 조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절대 안심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기술은 평범해도 사람 낚는 건 진짜 선수예요. 그런 김숙희가 이번엔 AI를 손에 쥐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냐면 헬로이도어라는 신종 악성 코드를 만드는데 AI를 활용한 정황이 포착됐어요. 러스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든 백도어인데 백도어란 해커가 언제든지 피해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코드 안에서 이모지가 잔뜩 달린 주석, 그리고 어색한 문법 오류가 발견됐다는 거죠. 이모지가 코드 안에 있으면 왜 AI가 짠 거냐 싶으실 텐데요. 사람이 코드를 짤 때는 보통 이모지 같은 거 잘 안 씁니다. 그냥 텍스트로 간결하게 주석을 달거든요. 근데 챗GPT나 클로드 같은 AI한테 코드 짜달라고 하면 이 친구들이 설명을 좀 친절하게 하려고 이모지를 넣기도 하고 자연어 번역 과정에서 어색한 문법 오류가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김숙희가 AI를 악성 코드 제작에만 쓴 게 아니에요. 침투 방식도 완전히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이번에 포착된 게 뭐냐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개발자들이 쓰는 코딩 프로그램 VS 코드의 원격 접속 기능을 공격 채널로 악용한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정식 프로그램의 기능을 이용해서 해커가 몰래 피해자 컴퓨터에 접속하는 거예요. 보안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와 통신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탐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보안업계에서 요즘 제일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예요. 악성 파일 자체가 없으니까 기존 백신으로는 탐지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업그레이드된 해킹 능력으로 김숙희가 뭘 노리고 있냐? 놀랍게도 공무원들이 쓰는 정부 공인 전자인증서 GPKI를 직접 탈취하려 하고 있어요. GPKI, 쉽게 말해 공무원이 정부 전산망에 로그인할 때 쓰는 디지털 열쇠예요. 김숙희가 쓰는 애플시드라는 악성 코드에 이 인증서가 저장된 폴더를 통째로 수집하는 기능이 들어간 게 확인됐거든요.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요. 인증서 하나가 유출되면 해커는 그 공무원인 척하고 정부 내부 시스템에 통째로 들어갈 수 있어요. 단순히 개인정보 하나 털리는 게 아니라 국가 행정 시스템에 해커가 공무원 아이디로 활보하고 다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떤 문서를 받는지, 어떤 시스템을 조작했는지조차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실제로 누가 당했는지도 이번 보고서에서 확인됐어요. 군 관계자, 정부 공무원, 방위산업체 직원, 군 출입 기자, 통신사 직원까지요. 한국 사회에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딱딱 골라서 노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들이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제품 견적서나 채용 공고로 위장한 이메일을 보내요. 방위산업체 직원한테는 귀사 제품 견적 요청드립니다. 이런 식이고 군 관계자한테는 채용 공고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평범한 업무 메일처럼 보이도록 철저하게 위정한 거예요. 게다가 최근엔 메신저로도 접근하고 있고 정상적인 한국 웹사이트를 해킹해서 해커 명령을 내리는 서버로 악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김숙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글 위협정보그룹이 올해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또 다른 해킹 조직 APT45도 AI를 이용해서 수천 개의 질문과 명령을 반복 입력하며 공격 코드와 보안 취약점을 자동으로 검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쉽게 말해 AI를 이용해서 사이버 무기 데이터베이스를 자동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해킹 도구를 양산하고 있는 거죠. 미국도 이미 직격탄을 맞았어요. 수천 개 미국 기업이 쓰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악시오스가 공급망 해킹 공격을 당한 거예요. 공급망 해킹, 쉽게 말해 많은 기업이 공통으로 쓰는 소프트웨어 하나를 오염시켜서 그걸 사용하는 수천 개 기업을 한 번에 감염시키는 방식이에요. 단 3시간 만에 수천 개 기업의 시스템에 악성 업데이트가 깔렸고 구글 맨디언트는 이게 북한 연계 조직 소행이라고 분석했어요. 보안 전문가들은 이 공격이 완벽하게 타이밍을 노렸다고 했어요. 요즘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코드를 자동으로 검토도 안 하고 바로 적용하는 방식이 퍼지고 있거든요. 사람이 검토하는 과정이 사라지는 것 자체가 보안에 구멍이 되는 역설이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왜 북한은 이렇게 사이버 공격에 목숨을 걸까요? 이건 단순히 스파이 활동이 아니에요. 북한 해커들이 지난 몇 년간 훔친 돈이 수십억 달러예요. 특히 작년에는 단 한 번의 해킹으로 15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했어요. 이게 당시 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해킹이었는데요. 백악관이 2023년에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의 절반이 이런 사이버 도둑질로 자금을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사이버 공격의 산업화예요. 구글이 보고서에서 직접 쓴 표현이 바로 산업화된 해킹이에요. 과거엔 고급 해커 여러 명이 오랜 시간 공들여야 하던 공격을 이제는 AI가 훨씬 빠르게, 훨씬 적게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사이버 공격의 진입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국가 간 해킹 문제가 아니라 사이버 위협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럼 방어하는 쪽은요? 구글은 이미 AI 에이전트 빅슬립으로 보안 취약점을 먼저 찾아내고 코드맨더로 그 취약점을 자동으로 고치는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공격이 AI로 자동화됐으면 방어도 AI로 자동화해야 한다는 거죠. 국내에서도 안랩과 학계에서 방어 체계도 AI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개인과 기업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메신저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공인인증서 파일은 USB나 외부 저장 장치에 별도로 관리하고 이상한 로그인 기록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 파일이 악성 코드를 포함하고 있느냐만 체크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행동 패턴 자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보안 체계를 바꿔야 해요. 사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됐어요. AI를 손에 쥔 해커들의 공격이 더 빠르고 정교해질 건 분명한데 방어 체계가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